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7월 10일 오후 8시 해축팬 266화 1부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준입니다. 네, 해축팬은 팟빵과 플로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도 즐기실 수 있으시고 유튜브에서 충무이키를 검색하셔서 영상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 광고 문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프닝 토크부터 또 아주 큰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썸네일로 박혀있듯이 이강인 선수 PSG 드디어 오피셜이 떴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큰 팀에 한국 선수가 가는 게 엄청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날 새벽에 이제 안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 맞아요. 저도 딱 보고 있었어요. 그 PS 3시였나요? 네, 새벽 네. 3시쯤 이제 PSG에서 인스타를 딱 올렸는데 그 1930 그리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사진과 함께 인스타에 이강인의 영입을 딱 인스타로 알리는 걸 네. 보자마자 와, 약간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딱 태극기 딱 나왔을 네. 때 확정이 됐었죠. 약간 전율이 네, 막 네. 오. 뭔가 이런 요즘 음. 파리가 이런 거 되게 그 인스타 팔로워 3등답게 이런 걸 되게 많이 아, 신경 맞아요.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 생각나는 게 지난해 메시, 지난해가 아니죠. 저번에 메시 네. 영입했을 때도 이렇게 약간 뭐 드론으로 쫙 카메라 찍으면서 맞아요. 멋있게 또 영상 하나 뽑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이 진짜 파리가 그런 소셜 미디어로 이렇게 선수들 영입 홍보하는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파리를 간다는 거는 몇 주 전부터 기정사실이었죠. 알고 있었고 네. 다들 이제 가겠지 했는데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옷을 들고 찍고 인터뷰도 아. 하고 이런 영상들을 직접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일단 6월 13일 경에 이제 이강인의 PSG 보도가 쫙 나오면서 이제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틀레티코랑 아스톤빌라 그리고 피해 다수 클럽이 이제 유력하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제 PSG가 사실상 하이제킹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이적료는 공식적으로 2,200만 유로, 네. 하나로 약 31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는 이제 마요르카 역사상 최고 이적료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 구단 역사상이죠? 네, 마요르카 네, 구단 네. 역사상 최고 이적률 방출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20%에 해당하는 400만 유로 정도는 이강인 선수 네.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선수가 이적을 할 때 발렌시아에서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당시 마요르카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자유계약으로 온 선수에게는 계약금을 줘야 하는데 계약금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조항이 삽입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그럼 약간 말이 되네요. 네, 이게 그래서 뭐 옛날에 에이전트가 일 엄청 잘했네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당연한 거였다. 네, 당연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PSG랑 마요르카 간 연락은 5월 초 정도에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 헤타페전 멀티골 넣고 그 이어지는 경기에서 빌바오전에서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루이스 캄포스 이적 담당자가 그 PSG 이적 담당자가 굉장히 이제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적 작업이 가속화됐고 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6월에도 엄청 가속화가 됐는데 기사에만 조금 알려지지 않았다. 약간 물밑에서 이루어졌군요. 네, 그렇죠. 뭔가 저희가 6월 13일쯤에 딱 PSG 이적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도 뭔가 좀 갑작스러웠잖아요, 사실. 뜬금없었죠. 네, 사실. 뜬금없었는데 뭔가 막 던딜됐다 뭐 이렇게 뜨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는 좀 급작스럽게 진행됐던 네. 딜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PSG는 옛날부터 좀 생각이 있었네요. 네, 옛날부터 좀 파리는 생각이 생각보다 있었죠. 있었으니까 뭔가 파리 입장에서 급하게 진행한 이적은 절대 아닌 것 네. 같아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안심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확실히 시즌 끝나기 전부터 이게 작업을 시작했던 영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봐야 되는 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이제 떠나긴 했지만 1년 동안 마요르카에서 진짜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발렌시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의문이 있던 그런 그렇죠. 선수였는데 또 마요르카에서 또 확 증명을 하면서 네. 이번 시즌에 뭐 파리로 한 단계 스텝업을 하긴 했지만 막 그렇게 엄청 걱정이 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라리가에서도 네. 손꼽히는 활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PSG 선수들의 명단을 딱 보면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솔직히 너무 한국인이라고 한국인을 저평가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이제 주전 경쟁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진짜 벤치에 계속 앉아 있거나 진짜입니다. 네. 이럴 걱정은 또 당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될 네. 것 같고 뭐 혹시 뭐 베르나르도 실바나 네. 뭐 이런 대형급 스타가 오는 게 아니라면 그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에 있으면서 이제 팀을 또 15년 만에 중위권에
네, 진입, 그러니까 9위를 했으니까요. 중위권이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2위로 15년 만에 네. 이제 진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원래 강등권을 네. 좀 전전하거나 이 네. 분위기로 실제로 강등이 되기도 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거의 이번에 애투 있을 때 이후로는 좋았던 모습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마요르카가. 마요르카 딱 떠오를 때도 뭐 그냥 레알 그 호날두나 뭐 메시한테 약간 좀 많이 대주던 팀. 이제 많이 저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많이 좀 맞았죠. 네, 많이 맞았던 그 메시 호날두한테 많이 맞았던 팀. 뭐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애투 이후에는 사실 별로 임팩트가 없었는데 뭐 이강인, 무리키 이렇게 이번 시즌에 좋은 이번 시즌에. 활약을 하면서 순위가 굉장히 좋아졌고 네. 그리고 마요르카 이강인 선수 있으니까 또 한국인 분들이 거기 엄청 많이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한국인 선수가 뛰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마요르카 도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휴양지로 관광 유명하다고 도시죠. 하네요. 네. 저도 한번 꼭 사진 네. 보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네. 진짜. 그리고 뭐 또 다른 이강인이 남긴 게 있다면 이제 홈구장 리모델링이 곧 끝난다고 합니다. 네. 겨울쯤에 마요르카 홈구장 리모델링이 끝나는데 그때 이제 마요르카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신선 경기를 이제 치르는. 그러니까 전반기 끝나고 이제 후반기 시작하기 그 전에 이제 그 쉬는 팀이 좀 하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때 이제 사실 막 파리 생제르맹이 되게 큰 클럽이고 슈퍼스타도 많다 보니까 티켓 수익을 좀 노리고 이런 계약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또 전 소속팀 구장에 가서 또 경기를 하면은 또 팬들의 박수도 받고 예. 뭐쫙 관광도 한번 네, 쫙 그림이 해가지고 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마요르카 섬도 네. 한번 쫙 소개 좀 해주고 투어 가이드처럼 많이 살았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랑 같이 잘 놀고 음. 잘 쉬고 뭐 이러면 또 약간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정료에 에드온이 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좀 마요르카 입장을 배려해서 좀 쉬운 걸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좀 약간 우승이 당연시되는 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승 관련 보너스를 좀 삽입했다고 하고 그리고 16강 한국이 16강을 가면서 이제 월드컵이죠 이건? 네, 월드컵 네, 때 네. 한국이 16강을 가면서 이제 그 선수들한테 그 소속된 팀한테 그 약간 기여금 같은 걸 주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 이강인 선수가 23세 이하라 타 팀 이적할 때 피파 제도에 따른 연대 기금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렌시아랑 같이 이제 받는 거죠? 예, 약간 그렇게 그렇다고 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모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제장에 굉장히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걸 주고 남기고, 떠나게 네. 됐네요. 뭔가 구단의 레전드라고 부르긴 조금 민망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족적은 남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가 앞으로 어떤 이제 길을 걸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팀에서 기억될 선수인 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확실한 것 앞으로 이강인이 만약에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면 또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이강인을 계속 우리가 이강인의 키웠다. 첫 발판이 된 그런 맞아. 구단이다 이렇게 네. 많이 또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마요르카에도 좀 역사에 남을 이강인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가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이제 네. 다음 시즌의 활약은 이제 이번 시즌,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이죠. 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SBS 스포츠에서 라리가를 독점 중계를 했었는데 리그왕입니다. 리그. 네, 라리가가 아니죠. 리강이죠. 네. 리강을 독점 중계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발표에 따르면 또 쿠팡 플레이가 디지털 쪽은 또 독점을 따냈다고 하네요. 이 쿠팡 플레이의 기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라리가도 따냈잖아요. 네, 라리가에 이어서 네. 사실 그 쿠팡 플레이가 그런 게 있었어요. 라리가를 땄는데 이강인 때문에 라리가를 땄는데 이강인이 리그안으로 가면서 물을 먹게 됐다. 라는 약간 이게 이제 네티즌들의 주된 네.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이 뭐 어때? 이적한 이강도 사면 되지. 가져와. 이러면서 지금 점점 파이를 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리그앙이라는 이 리그가 뭐 메시가 있긴 했지만 네. 사실 그다지 메리트가 있진 않았거든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흥행이라는 건 라이벌이 있어야 뭔가 흥행이 되는데 네. 메시와 네이마르, 음바페가 다 한 팀이고 그 필적한 라이벌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리그 매력도가 떨어질 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경기 시간대가 새벽 3, 4시이기 때문에 한국 팬들로서는 아무리 메시가 있다 할지라도 큰 관심을 줄 수 없죠. 하지만 이강인이 간다면 이게 다르죠. 이해기가 완전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뭐 실제로 최근에 리그왕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5대 리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지수에서 밀렸다.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밀렸어요. 있었잖아요. 7등인가로 떨어진 걸로 네. 아는데 물론 그만큼 관심도도 떨어지고 좀 파리 이외에는 좀 규모가 큰 리그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그렇죠. 이강인이 간다면 저희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이 클럽은 진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빅클럽이고 이 요즘 인스타그램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네.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팔로워가 3등이에요. 1등이 레알 마드리드고 2등이 오, 전체 진짜로? 유럽 축구 당구단의 전체 네, 3등이 오. 파리 생제르맹. 그 정도로 많나요? 네, 그 정도로 많은 팀이고 이게 이제 약간 그 우리가
이강인 오피셜 딱 뜰 때 봤던 그런 브랜딩과 또 음.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한국에도 이렇게 오버 더 피치랑 협업하는 네.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팔로워를 많이 쌓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PSG는 굉장히 큰 팀이고 리강에 따른 그런 이미지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간 거는 진짜 한 단계가 아니라 서너 단계는 스텝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마요르카는 지금 이제 중위권으로 진입을 하긴 했지만 거의 강등권에 원래는 가까운 그런 팀이었고 네. 파리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빅클럽으로 분류되는 그렇죠.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진짜 몇 단계 스텝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파리에는 뭐 감독이라든지 아니 네. 보드진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선수들이라든지 어쨌든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은 그렇죠. 그래도 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뭐 마요르카 때처럼 독박 축구를 하거나 아. 이강인이 못하면 게임을 진다거나 뭐 이런 일은 사실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진 네. 않을 겁니다. 예. 네.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팀 적응을 하는 게 또 네.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그리고 그 팀 적응의 일환으로 또 파리가 한국에 온다고 하죠 이번 연도에. 이것도 이강인 오피셜과 맞물려서 바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전북 현대와 평가전을 가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쿠팡 플레이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 파리 생제르맹과 전북 현대가 경기를 치른다. 그거- 8월 3일입니다. 그럼 그것도 오. 쿠팡 플레이가 하나요? 네, 그것도 쿠팡 플레이가 오. 주도를 한것 같습니다. 야. 하지만 그 부산이라는 그 명칭을 쓰진 않았어요. 그 오피셜.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이번 국대 평가전에서도 이제 벤치가 되게 음. 열악하고 약간 시야가 좋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맞아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경기장을 다른 곳으로 바꾸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 이거는 좀 공식적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는 참 좋은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를 보기에는 그 네. 구장 자체가 그 너무 워낙 좋지 않고 야구의 도시다 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네. 이게 개보수가 좀 잘 됐으면은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 할 때 쓰던 네, 경기장이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경기장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실 국대 평가전 할 때도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 비판 여론이 조금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국대 일단 경기를 벤치가 이런 없다는 데서, 게. 네,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냐.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본 기사에서는 약간 이게 부산 엑스포 그거의 홍보 아, 차원으로 네. 연계돼서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할 거다 뭐 이런 네, 기사도 맞아요. 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경기장이 바뀌고 막 지역이 바뀌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이번에 벤치가 없었으니까 벤치 세우면 되잖아요. 야, 한 달 안에 하나 세우고 얼마나 네. 한 달이면 사실 네, 벤치 정도는 뭐 네. 한국이 얼마나 공사 잘하는데. 네, 벤치 정도는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관중분들 시야는 좀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벤치는 문제나 이런 보여지는 부분들 네. 경기장 깨끗하게 하고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부산 뭐 요즘 어디 가도 부산 관련된 광고가 많은데 또 엑스포 유치에 부산 시나 아니면 그렇죠. 또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좀 힘을 많이 그렇죠. 쓰고 있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거랑 연결돼서 또 부산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좀 그러니까 보수를 좀 한다면은 좀 국대 평가전보다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서울로 바뀐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네. 부산으로 한 이유는 일본에서 이제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김해공항- 이동 거리가 아무래도 네.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또 굉장히 가깝죠. 네, 그 네. 부산이 굉장히 가까웠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음. 어쨌든 지금 쿠팡 플레이 이 공격적인 투자가 굉장히 저는 무섭습니다. 이 뭔가 언젠가 나중에는 이 스포티비 독점 체제였던 이거를 이제 완전히 깨버리고 네.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 네, 돼요. 지금은 깨졌죠. 네, 지금 라리가랑 리강이 넘어간 상황에서 네. 스포티비는 지금 프리미어리그랑 그다음에 세리A 챔피언스리그. 그다음에 그렇죠. 네. 그렇게 유럽 약간 갖고 물론 이제 스포티비가 지금 프리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탑독이라고 봐야 되긴 하지만 탑독이죠. 일단 쿠팡 플레이가 국대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해외 리그들도 K리그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리그들도 차근차근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대항마가 나타난 것 같고 진짜 저는 이제 대단한 것 약간 국대 때문에 강제로 국대랑 K리그 그렇죠. 봐야 되니까 쿠팡 플레이 자동 이제 구독 네. 이제 맞아요. 꼭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쿠팡 플레이 한 김에 약간 들어오니까 맞아요. 또 스포티비에서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서비스적인 맞아. 부분에 있어서 심하죠. 쿠팡 플레이는 가격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는 또 그런 건 아직까지는 못 느껴가지고 네. 나올 땐 잘 나오고 영상도 굉장히 편집도 되게 잘해주고 사실 하이라이트 편집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길게 이렇게 해주는 맞아요, 거. 맞아요. 버전 그런 걸 뭐 이제 짧은 하이라이트, 긴 하이라이트 이렇게 나눠서 편집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또 한준희 해설위원이 합류를 하면서 해설위원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졌고 독점 손영주 퀄리티. 위원도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음. 사실 저는 이제 그 자취생이어서 쿠팡 그 와우를 써요.
그러니까 쿠팡 와우를 쓰면 자동적으로 쿠팡 플레이를 볼 수 있는 네, 방안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일석이조다. 이강인 경기도 뭐 볼 수 있고 물론 사실 원래 이강인 경기는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였지만 이 지금 해외 축구 그런 미디어 컨텐츠 산업을 생각했을 때 사실 무료로 보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어렵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내는 이제는, 게 맞긴 네, 하죠. 돈을 내는 네. 게 맞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는 거고 이제 팬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다른 비싼 컨텐츠 플랫폼보다 이제 쿠팡 플레이가 해준다면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격도 사실 스포티비에 비하면 엄청 저렴해요. 엄청 저렴합니다. 4,990원일 텐데 네. 그 정도면 뭐 거의 지금 4분의 1 토막이거든요.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어서 스포티비에서 모든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네. 거의 4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뭐 쿠팡 플레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강인 선수 또 보셔야 되니까 네. 또 관련돼서 또 파리만 볼 게 아니고 또 다른 팀들도 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뭐 네, 볼 수도 너무 있죠. 근데 쿠팡 근데 플레이 너무 좋게 말해줘. 근데 뭐 일단은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저 약간 주제가 세긴 했는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광고 줄지? 쿠팡 플레이. 예? 우리 광고 줄지 누가 알아요? 제가 사실 관련해서 네. PPT를 했었거든요. 아. 학교에서 에이플 플러스 받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다. 네, 볼수 다음 있다. 시즌부터. 쿠팡 네, 플레이. 쿠팡 플레이 네. 볼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즌 보시려면 SB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 네, TV 무료예요 네. 사실. TV에서 보면 SBS에서는 이제 TV로 TV 근데 보면 이제 요즘 무료입니다. 또 TV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맞죠, 맞죠. 아마 온라인에서 이용하시려면 쿠팡 플레이로 네. 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 영입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제 합류를 파리에 하게 됐고 그리고 루이스 애니게 감독이 이끄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어떻게 뛸까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짧게 하고 이강인 선수 얘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엘리케 감독 관련 영상에서도 짧게 나왔는데 이 감독이 되게 전술적으로 저는 딱딱한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역습이 필요하다면 역습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점유율을 원한다면 점유율을 추구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파리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는 아직 확실히 네,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 영입이 다 되지가 않았죠. 그쵸. 선수가 구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갈 선수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뭐 나갈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음바페 같은 경우도 나갈지 떠날지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저희가 이강인의 입지나 지금 활용법을 예상할 수 있는 건 뭐 엘리케 감독이 4-3-3을 주로 활용한다 이 정도나 지금까지의 미드필더진 윙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이강인은 오른쪽 메잘라 아니면은 윙어 우측 윙어로 뛰는 경우가 많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파리의 상황을 봤을 때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저는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원래 메시가 있던 또 자리이고 메시가 그쵸.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좀 빈 상황이죠 지금은. 네, 오른쪽 윙어로 보면은 뭐 이번에 영입된 아센시오라던가 아니면 카를로스 솔레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라리가에서 이 선수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뛰기도 했었지만 네. 이 선수들보다 저는 확실히 이강인이 우위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네. 뭐 완전한 우위라고. 일단 솔레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좀 아쉬웠고 뭐 아센시오는 많은 시간을 좀 뛰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토대로 본다면 지난 시즌에는 확실히 이강인이 앞서긴 했죠. 좀 네. 뭐 아센시오는 이제 선발로 출전하고 하면 또 어떤 폼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레알에서 확실하게 선발로 나왔던 네.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아스텐시오보다 현재 폼은 확실히 우위지 않을까. 이 국뽕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정말 국복이 정말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네. 네. 지난 시즌 라리가 스탯을 보면 이강인이 대부분 지표에서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이죠. 최- 최상위권. 라리가에서도 최상위권 공격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파리에서 아센시오 솔레를 상대로 우측 윙으로 나온다면 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메잘라로 봐도 뭐 비티냐라던가 아니면 파비안 루이즈 아니면 2006년생의 유망주라고 에메리라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과 경쟁을 할 텐데 사실 지난 시즌 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누구도 자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좀 젊고 유망한 선수라고 이제 비티냐 선수가 좀 많이 기용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도 오른쪽 공격에 활로를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이 자리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메잘라에 선다고 하면은 비티냐와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폼만 봤을 때는 역시 이강인이 좀 앞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는 선수 변화에 따라서 전술도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강인이 어느 포지션에 뛸지는 좀 유동적인 것 같은데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어디서 뛰든 이강인은 경쟁력이 있다 지금 상황 스쿼드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뭐 파리에서 뭐 네이마르가 있고 음바페가 있고 여러 영향력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뒤를
이강인이 충분히 받칠 수 있는 능력 현재 된다. 그래서 뭐 우측 메잘라로 나오든 아니 뭐 윙어로 나오든 뭐 어디 나오든 과거에 잘했던 선수니까 감독 전술에만 좀 잘 적응을 한다면 또 잘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또 스페인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감독이랑 또 다이렉트 소통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주 큰 장점이죠 사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추가적인 보강, 뭐 현재 좀 불안한 이름이 베르나르도 실바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조금 불안해질 수 네.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이건 좀 넌 세다 이런 네. 느낌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현재 폼만 났을 땐 그리고 현재 스쿼드만 봤을 땐 이강인은 충분히 유틸리티로든 아니면 주전으로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에디케 축구가 뭐 어떤 축구를 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스페인 대표팀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점유율을 가지고 짧은 패스로 그렇죠. 풀어나가는 플레이를 뭐 한다면 이강인 또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MSN 시절처럼 이렇게 네이마르나 음바페를 활용해서 좀 역습 플레이를 활용한다고 해도 또 이강인이 또 역습에서 또 장점이 있다는 걸 마루카에서 찔러줄 수 있잖아요. 보여줬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가도 이강인은 네. 활용도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이 기대되네요. 네, 진짜 기대가 되는데. 챔피언스리그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와, 진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김민재랑 엄청나요. 맞대결. 이거 엄청난. 손흥민은 아쉽게도 라인업. 보지 못하지만 김민재 아직 맞대결. 이적 시장이 네. 나와.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나. 아무튼 김민재 선수와 이제 맞대결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서 활약할 때 좌측 메잘라, 약간 좌측 미드필더 윙어. 이쪽에서 네. 조금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난 시즌은 그런 그 좌측 메잘라, 좌측 미드필더 그 자리는 약간 베라티가 네. 했었던 거. 베라티가 네. 뛰고 이제 윙어 쪽에는 네이마르가 부상 당하기 전까지는 네. 좋은 폼을 보여줬었죠. 뭐 음바페가 윙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네이마르도 있고 뭐 베라티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음. 사실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무게감이 좀 많이 쏠려 있던 네.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이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선수들을 째끼는 건 조금 쉽지 네. 않지 않을까. 쉽지 않다. 왜냐면 뭐 연공 서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좀 너네는 네. 우회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경기를 하다가 잠깐씩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처음부터 저쪽에 왼쪽에 저쪽이요? 박히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선수 변화에 따라서 뭐 왼쪽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른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대표팀에서도 오른쪽에서 좋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뭐 파리라는 큰 클럽에 갔지만 이강인 선수가 지금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 또 새로운 감독의 스타일에도 맞는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출전 시간에 기대할 수 있다. 다음 네. 시즌에 기대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을 노렸던 여러 빅클럽들은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아 진짜 후회할 거예요. 가격도 특히 맨유. 네. 너네는 가격도 마운트 탈게 상대적으로 아니야.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정말 싸죠 네. 사실. 진짜 싼 선수를 진짜 거저에 놓친 거예요, 진짜. 맨유 아무래도 맨유는 근데 솔직히 마운트를 선택하지 않았나. 맨유는 그 자리에 버리고. 마운트가 있으니까. 7번을 줬던데. 네.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파리가 또 적극적이었으니까 네. 돈도 많이 불렀고 많이 네. 불렀죠. 그래서 파리가 또 적극적이었던 만큼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강인 선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적 오피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 얘기했으니까 또 같은 파리 동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선수입니다. 바로 리카 에르난데스. 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강인의 동료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뭐 리카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선수였고 뭐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팀 사정에 따라서 좀 방출이 되게 됐는데 네. 그래도 뭐 이 선수가 못해 패급이어서 방출이 됐다는 건 전혀 그런 느낌은 전혀 안 그런 들고 느낌 전혀 네. 아니고. 네. 그냥 잘하는 선수인데 이제 뭐 여러 팀 사정에 의해서 네. 팀을 옮긴 거기 때문에 또 이강인 선수 뒤에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 클래스면은 뭐 사실 굉장히 파리 생제르맹의 그런 수비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고. 이정료 같은 경우는 이제 4,500만 유로에서 5천만 유로 이게 기자들마다 좀 네. 얘기가 다른데 아무래도 5천만 유로가 좀 유력하지 않나 싶고 5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솔직히 능력에 관해서는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하나 불안한 건 이제 부상. 아, 최근에 또 월드컵에서도 부상 당해서 중간에 빠져가지고 네, 그 제가 직관을 네. 하고 있었는데 아. 호주전이었는데 네. 짠하더라고 실려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파랑스 입장에서는 대신 들어온 동생 테오란음. 데스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 선수 나갈 때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도 봤던 것 같거든요. 제가. 워낙 큰 부상이어서. 네.
부상을 너무 자주 네.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상을 또 크게 당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기량이 얼마나 회복됐을지도 아직은 좀 미지수긴 그렇죠. 하거든요. 아직 뭐 풀 시즌을 네.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후반기 막판에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정확히 폼을 따질 그런 시기는 없었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나갈 때 바이에른 팬들의 큰 원성을 샀다. 이거를 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선수가 구단 최고 이적료 요금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맞아요. 쓰는 팀이 아니에요. 그때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하면서 데려왔던 네.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8천만 유로입니다. 천억이 넘죠? 넘죠. 천억이 네. 넘는 사실 뮌헨 같은 경우는 레알처럼 큰 금액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거의 이제 뭐 자국 리그에서 유소년을 키운다거나 뭐 도르트문트에서 좀 싸게 빼온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지 천억이 넘는 금액을 쉽사리 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와서 물론 좋은 활약을 펼쳤죠. 트래블 때도 정말 주전으로 활약을 했고 근데 4시즌간 무려 60경기를 결장을 했습니다. 거의 부상이 많아요. 4시즌 중에 네. 한 시즌을 날린 거예요 부상으로. 그런 결장으로 인해서 사실 여론이 그렇게 옹호적이지 않았어요. 그쵸. 리카한테. 그리고 막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딴 놈이 필립 람의 번호를 달았다고. 네, 필립 람이 사실 미넨에서 정말 거의 역대 최고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카가 필립 람의 등번호 달았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비판하는 팬들도 있었고. 그 월드컵 부상 이후로 복귀하면서 재계약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재계약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파리가 껴드는 거죠. 그리고 파리가 미넨보다 높은 주급을 부르면서 사실상 이제 빼간 거죠. 리카는 이제 거기에 흔들려서 이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팬들이 이게 지금 너 여기서 구단 최고 이적료를 왔고 날린 경기가 얼만데 지금 이렇게 파리로 이적하냐. 어떻게 보면 통수를 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사실 미넨 팬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기다려줬는데 부상을 그렇죠. 당했음에도 그렇죠. 이제 좀 풀시즌 조용 활약하나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그런데 이제 바로 떠나버리니까 네. 그리고 가격도 올 때보다 낮은 가격에 나갔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도 좀 화가 날 거예요. 유로가 네. 깎아진 금액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의 그런 연봉은 올랐는데 네. 그 팀이 이제 받는 이적료는 또 줄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더 화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뭐 리카가 미넨에서 기대 이하였다는 건 뭐 당연한 네. 거고. 근데 사실 프랑스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물론 마르세유 팬이라는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자국 리그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리카가 이제 풀백도 되고 센터백도 되는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예상을 해본다면 좌측 풀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3백을 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밀란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또 그렇죠. 이제 네. PSG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리카,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이렇게 야. 3백을 쓰고 누누 멘데스랑 오른쪽에 이제 누가 있죠? 하키미? 하키미 네. 이렇게 있어서 윙백으로 쓰면은 좀 이강인의 3-4-1. 자리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쵸 네. 자리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영입은 꽤나 전술적으로도 네.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뭐, 만약에 네. 그 3백의 왼쪽 스토퍼로 출전한다면 리카가 사실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할 것 같기 때문에 되게 좋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다만 떠나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진 않았다. 그렇지는 않았다. 네. 근데 뭐 일단은 뭐 이강인 선수 동료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리카가 쉽게 나갈 수 있었는 데는 아무래도 이 선수의 합류가 좀 크겠죠. 그렇죠. 네. 바로 김민재 네.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네. 거의 이제 거피셜이라고 이 하죠. 정도는 어피셜. 네. 얘 거의 갔다고 말죠. Here we go, 네. come from까지 이렇게 때문에. 훈련소 앞에 나와 있었다고. 네. 사실 그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노 기자가 지금 메디컬 테스트 음. 진행 중이다. 근데 그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따져 새벽 1시였고 네. 훈련소에 있었는데 네. 훈련소에서 지금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냐? 군병원에서 네. 군보원과 제휴를 맺었나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완전 렉하네 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메디컬 수료 정상적으로 하고 메디컬까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이제 보도상으로는 메디컬까지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네.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아무래도 출국을 기다리는 걸까요? 오피셜을 어쨌든 찍어야 되니까 네. 좀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김민재 선수 일단 사실 훈련소 수료했으니까 어느 정도 본인 휴가가 필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뭐 네. 3주 동안 훈련소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건 휴가라고 칠 수가 네, 없거든요. 맞아요. 네. 휴가가 아니라 이제 네. 뺑이를 치다 네. 왔기 때문에 네. 뺑이를 치다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휴가를 조금 즐기고 오피셜이 나오는 게 아닐까. 네. 저는 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맨유 관련 기사가 1년 내내 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레바민 앞에서는 이 맨유라는 이름도 초라해. 그냥 바로 뒷전이 될 네. 수밖에 없다. 무력해짐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바이에른미넨은 기존의 우파메카노라든지 델리에트라든지 좋은 센터백 자원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스투에 감독이 3백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자원들이 약간 불안했기 때문에 리카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파바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오른쪽 중앙 다 나왔는데 뭐 이번 시즌 거의 방출될 것 같고요. 방출될 분위기죠. 네. 그리고 그 뒤 선수가 약간 부족하고 그다음에 네. 김민재 선수는 뭐 우파메카노나 이런 선수랑도 충분히 경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죠. 네. 그리고 우파메카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정적으로 네. 탈락할 때 조금 안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염두가 되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투엘 감독이 거기다가 한국 선수들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박주호 선수라든지 구자수 선수라든지 그렇죠. 네. 만나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또 알 거거든요. 한국 선수의 네. 그런 성실함 네.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되게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투엘 감독이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하기도 그렇죠. 했었고 네. 그런 거 보면 한국인이랑 궁합이 또 괜찮다. 그럴 수 네. 있다. 그럴 수 그리고 이제 투엘은 이제 첼시에서는 센터백을 좀 살리는 네.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저는 여기서 리디거가 맞습니다. 정말 네. 사실 투엘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얘 팔아야 된다. 얘 지금 팔아야 된다 네, 했는데 근데 투엘이 와서 이제 리그를 넘어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센터백 중에 한 명이 됐기 네. 때문에 이 감독이 리디거를 살렸던 것처럼 김민재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3백을 쓴다면 김민재 선수의 위치는 어느 쪽의 확률이 클까요? 아무래도 측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왼쪽 스토퍼. 네, 뭐 왼쪽 스토퍼가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델리트 포메카노도 다 뭐 김민재도 오른발잡이긴 하지만 왼쪽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는 아무래도 약간 김민재 선수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뭐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아무래도 김민재는 좀 올라가는 네. 성향이 있기도 하고 공격적인 수비수기 때문에 스위퍼보다는 스토퍼가 좀 더 네.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파메카노보다는 김민재가 왼쪽에서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김민재는 올 시즌 나폴리에서도 왼쪽에서 그렇죠, 뛰었던 만큼 왼발 센터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측에서 빌드업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좌측 스토퍼로 나와도 미넨에서 충분히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우파메카노나 델리에트 한 자리를 제쳐내고 포백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럼요. 충분히 그 정도 기량을 가진 선수기 때문에 정말 뭐 걱정 없는 그런 영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거는 미네는 거의 우승 확정이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올해 더 힘들어졌죠. 다음 시즌에는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포칼이든 아니면 리그든 그래서 또 한 번의 우승 컬렉션을 추가할 수 있다. 2년 연속이지. 네. 사실상 위네는 이제 챔스만 우승하면 거의 트래블을 네. 도전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와, 한국인이 트래블을 한다. 미넨에서 생각만 해도 약간 쌀 것 같은데. 조금 진짜 지릴 것 같은데 그러면. 또 2년 연속으로 또 팀을 바꿔서 만약에 또 우승컵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기록일 수 있는 있죠. 기록이 될 거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나폴리 때는 마지막에 좀 아쉬웠는데 이 팀은 정말 결승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자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도 노려볼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앞선 공격진도 좋잖아요. 미네 같은 경우 이제 스트라이커 자리와 좀 아직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 자리만 좀 잘 채워진다면 이제 또 다음 우리가 언급할 그 선수를 또 노려 다음에 언급할 네. 그 선수를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그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된다면 또 그것도 아. 재밌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거의 거피절이 됐고 이강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주전 걱정 이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그걸 따져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이 리카가 나간 대신 김민재가 온 모양새잖아요. 그 이 두 선수를 비교했을 때 과연 누가 우위냐? 당연히 김민재가 저는 업그레이드죠. 일단 업그레이드다. 김민재는 잘 뛰고 리카는 못 뛰고 네. 그리고 보여준 능력 자체도 지난 시즌 활약을 놓고 보면 비교하기가 좀 김민재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업그레이드라고 봐야죠. 네. 그다음에 근데 또 웃긴 건 이정도 차이가 안 나요. 둘이. 맞아요. 거의 안 나요. 이 방출된 금액을 그대로 김민재한테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천만 리카의 이정료는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네.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딱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죠. 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윈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쓰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라서 업그레이드했다. 충분히 또 매력적인 약간 제안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민의 입장에서 좋고 김민재 입장에서 좋고 보는 팬들 입장에서 좋고.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아마도 이제 일본 투어부터 민에 좀 합류를 할 거라고 하는데
한국에 좀 잘 쉬다가 뭐 일본 투어를 합류하든 아니면 독일로 건너가든. 갑자기 네. 그 미넨도 이제 갑자기 그 쿠팡이 또 영입해가지고 아, 포섭에서 저희 갑자기 친선 경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갑자기 일본에서 바로 네, 넘어. 갑자기 그래서 파리랑 또 친선 경기 갑자기 하고 오. 뭐 그럴 수도 갑자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 영입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친선 경기 할 거라고는 예상 예, 못했잖아요. 그것까지는 그거는 예상을 안 누구도 예상 했죠.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법한 네. 시나리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 선수도 다음 시즌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갈 거야라고 하면 아, 진짜 이 채널 삭제되고 네. 막 정신병자 네. 채널이다. 바로 이제 국뽕 TV. 국뽕 TV로 바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기계음으로만 떠들어야 돼요. 페네르바체 김민재 선수가 진짜 유럽이 전전긍긍. 네. 진짜 이게 네. 현실이 될 줄은. 진짜 그게 아, 현실이 됐고 유럽 진짜- 전정. 진짜 지금은 이제 온 유럽이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선 와, 진짜. 맨유가 네. 맨유를 불매기고 아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그래서 진짜 약간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믿기지 않는 네. 그런 이적이 다음 아닌가. 시즌 네. 유럽 축구는 정말 한국인들 입장에서 정말 볼 맛이 나지 않을까. 사실 지난 시즌에 토트넘 경기 보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전 안 봤어요. 아 너무 저는 힘들었기 또 끝까지 때문에 열심히 저도 같이 끝까지 본 입장에서 봤어요. 네. 또 케인과 손흥민의 그런 막판에 진짜 눈물겨운 활약을 또 지켜봤기 그렇죠. 때문에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네. 빅클럽들 진짜 잘하는 팀들의 경기.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 좀 많이 볼 것 이기는 같아요. 경기를 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조금 음. 심적으로 편안한 음. 그런 축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아쉬운 거는 뭐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이제 티빙이 독점으로 아, 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네. 네, 이번 시즌도 아마 할 것 아마 같은데. 하겠죠. 네, 또 따로 결제를 해야 돼가지고 티빙 같은 아. 경우는 그거 좀 아쉽다. 네, 그건 좀 아쉽. 티빙에 다른 컨텐츠까지 좀 즐겨 볼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어 리거를 한국인 해외 리거를 다 챙겨 보려면 세 개를 구독을 해야 되는 약간 맞네요. 조금 무거운 조금 무겁네요. 네, 주머니 사정이 조금 무거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재 선수 얘기까지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오피셜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제일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부터 하자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엘링케 감독 선임했고 네. 그다음에 슈크리니아르, 아센시오, 우가르테, 이강인, 리카 이렇게 줄줄이 네. 오피셜이 뜨고 있고 앞으로 더 아마 뜰 앞으로도 거예요. 네. 뭐 여러 선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팔로우하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이 이제 자카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시즌에 조금 자카 선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포지션 롤의 약간 변화도 따랐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나갔다는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찾아보니까. 네. 일단 이정료도 두둑히 받았고 뭐 이 선수가 잘하긴 했지만 뭔가 그 더 시즌에, 발전한 네.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반대 대안으로 좀 하베르츠가 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적률 350억 네. 정도 챙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자카는 잘 팔았다고 네. 볼 수 잘 있겠죠. 팔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선수는 방출 1순위다. 아, 그렇죠. 뭐 재계약도 하면 안 된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선수였는데. 사실 그 약간 좀 악랄한 태클 네. 이런 걸로 좀 악명이 높았던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날 팬들한테도 약간 좀 미운 털이 어느 정도 있었던 선수인데 어쨌든 이번 시즌에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유종의 미를 남기고 떠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스위스 알론소라고 불렀는데 아, 이번에 이적하면서 차비 알론소 감독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벤투 감독이 아랍에미리트연합 국가대표 감독으로 또 선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좀 아쉬운 소식이죠, 사실. 아.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벤투 감독이 떠나면은 유럽에 가겠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새로 유럽- 도전하러. 네, 맞아요. 유럽에 가서 뭔가 한국인 클럽 팀에 가서 한국인 선수 조금 아. 데려오는 그런 아. 그런 그림을 조금 네. 그렸었는데 이게 뭐 오일머니를 조금 택하신 건지 아랍에미리트로 떠난 그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국을 16강으로 이끈 게 정말 대단한 성과긴 하지만 유럽 중심에서 제안을 받기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아직 일렀다. 네, 우리의 수준이 약간 그러니까 우리를 이끈 거 가지고는 약간 유럽에서 매력적인 제안이 아직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8강, 4강 이렇게 가면 또 네. 달라질 텐데. 그래서 막 옛날에는 뭐 벤투의 목적은 무조건 한국을 잘해서 뭐 유럽 클럽 팀으로
뭐 가는 자리를 거다. 옮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던 네. 것 같고요. 예. 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재계약 안 하는 게 더 아쉬워지긴 하네요. 너무 아쉽네요. 예. 아 이거 사실 물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긴 했겠지만 그렇죠. 주긴 했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명분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알려진 네. 소식에 따르면 1+3년을 제의했다고. 네. 약간 벤투 감독은 네. 다음 4년 월드컵 딱 4년을 네. 원했지만 네.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한국 그 협회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안컵을 보고 이제 재계약하자 이런 여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근데 뭐 떠난 어쩔 수 사람 없죠. 네.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면 당장 또 아시안컵에서 만날 것 같은데 네, 만날 수 있죠. 음. 충분히 만날 수 있는 팀이고 뭐 일단 벤투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런 약속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첫 번째는 2026년 월드컵에 진출하겠다.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월드컵에 진출한 적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네. 말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제 48개국으로 늘었겠다. 충분히 이제 도전할 만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안컵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겠다. 근데 사실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는 꾸준히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네. 거두거든요. 2015년에 3등, 2019년에 4강. 이때는 3차전이 폐지가 네. 되더라고요. 어쨌든 2번 연속 준결승에 진출한 어느 정도 다크호스 내지 강호로 평가할 수 있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인들의 컵이라 불리는 걸프컵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부임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누구나 누구나 해야 하는 그런 네. 약속이긴 하네요. 네. 기자회견 저희가 나가는 했는데 대회에서 잘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잘 하겠다 네, 다 뭐 하겠다. 이런 네. 다짐을 했는데 뭐 아마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저희가 뭐 아는 선수는 그렇게 다 많지 않지만 오마르 압둘라오만 압둘 오마르 오마르 압둘라오만 그 선수만 좀 어. 유명한데 이제 그 선수도 조금 나이가 네, 찼고 이제 찾고 전성기에서는 약간 내려오는 모양새라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선수 말고 아마 다른 선수를 주축으로 승부 나오겠죠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한번 그래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벤투 감독 스타일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또 위협적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당장 아시안컵에서 그 스타일이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아시아 예선에서도 우리가 붙어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네. 또 앞으로 가면 또 벤투 감독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도 있을 것 진짜 될 같습니다. 수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또 우리를 잘 알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진짜 아시안컵에서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이 RMAB로 갔다. 그래도 또 기왕 가신 거 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드컵에서 볼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뭔가 짠하네요. 네. 다비드 데아 선수가 이제 맨유를 공식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다비드 데아 선수가 맨유에 남긴 유산, 사실 퍼거슨 경의 마지막 유산으로 불리면서 팀의 암흑기를 지탱했던 선수지 않습니까? 진짜 선방 엄청 많이 네, 했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를 봤던 게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쯤부터인데 그때 이제 데아 선수가 거의 이제 소년 가장 느낌으로 네. 이제 막 수비수 답답이 막 뚫리는데 그냥 혼자서 다 맞고 정말 14, 15 시즌 때부터일까요? 그때부터 이제 데아 선수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막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물론 이제 그때 레알로 가네만에 팩스 관련 좀 소동이 있긴 했지만 그 뒤로도 남으면서 되게 좋은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그리고 특히 2018년 팀이 무관을 기록했음에도 월드컵에서 16강에서 떨어졌음에도 엄청난 세이브 능력을 보여주면서 베스트 11에 수상했던 네. 그 퍼포먼스는 정말 여전히 잊을 수가 없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3년 연속 막 맨유 올해 선수상인가 4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고 어쨌든 저의 학창 시절 때 암흑기였던 이 맨유를 홀로 지탱해주던 그런 선수인데 뭔가 고별전 없이 떠났다는 게 사실 대야 선수는 그렇네요. 가드 오브 아너 정도는 받아야 되는 선수인데 맞아. 뭐 박수도 좀 받고 네. 팬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네, 그렇게 아니면 뭐 고별 칭송 경기라도 좀 그렇죠.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떠나야 되는데 계약 만료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네. 이거는 정말 네. 맨유 보드진이 대야한테 조금 신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은 네. 그냥 그 전부터 대야 좀 떠날 거니까 좀 잘 보내줍시다 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좀 그렇죠.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재계약을 하는 건가 마는 네. 건가 하다가 그냥 오나나 좀 될 것 같은데 가라 하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요. 보내는 이게 너무 네. 이 처리는 뭔가 조금 맨유 팬으로서 많이 아쉽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근데 나가긴 물론 했어야죠. 나가긴 했어야 됐지만 했어야 됐지만 이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맨유가 분명히 잘못을 했다. 이거는 쉴드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는 오나나가 오는 게 거의 네, 그렇죠. 유력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맨유 하면은 골키퍼가 굉장히 탄탄했던 것 같거든요. 계속 그렇죠. 뭐 반데사르 슈마이켈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반데사르 데야까지 정말 한 20년 이상을 골키퍼 걱정 없이 네. 네.
돌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오는 오나나가 만약에 이 선수들의 업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켜봐야죠. 그거는 지켜봐야 돼. 오나나 선수 뭐 이제 터너 감독 밑에서 뛰기도 했고 발밑이 좋기로 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좋고요. 네. 그래서 맨유 전술에 잘 부합하고 네. 이제 뭐 세이브 능력이 돼야만큼 뛰어날 거라고는 이상하게 어라 그쵸, 함부로 사실,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뭐 불안했던 모습도 네. 있던 선수긴 하니까. 그래도 이런 그런 전술적인 모습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자신의 네. 역할을 다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나나 선수로서는. 이렇게 오피셜 얘기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다음으로는 저희가 매주 하는 게 있죠. 네. 주간 사우디. 아, 오늘 주간 이번 사우디. 주도 아니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저도 되게 별로 많- 없을 근데 줄 알았어요. 오늘 어제 오늘 해가지고 네. 따따따따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전 소식부터 조금 네. 살펴보면은 알 에티파크 클럽이 이제 스티븐 제라드 감독을 이제 선임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던 햄스까지 원한다. 아 조던 아. 앤더슨. 오 이거는 이것까지 좀 큰데요. 리버풀 선수를 땡겨 네, 얘가 리버풀. 이것도 또 다른 차원으로 하면 네. 또 가는데요.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 네. 여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링크가 계속 뜬다는 게 사우디가 계속 링크가 뜬다는 게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 주장을 빼온다고요? 근데 충분히 일어날 수 어, 있는. 네. 빼갈 수 네.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사실 나이도 많고. 핸더슨이 뭐 나이가 적지 않은 선수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마레즈 역시 알라우리와 뭐 개인 합의를 완료했다. 와. 뭐 이런 얘기까지 뜨고 있고요. 마레즈면은 뭐 물론 완벽한 주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맨시티 주요 선수인데 그렇죠. 가는 게 또 놀라웠네요. 네. 만약에 간다면. 그리고 프레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감사합니다. 예. 원한다고 하나요? 빨리 좀 네, 모셔갔으면 좋겠고요. 프레드도 이제 사우디에서 좀 원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에이전트를 최근에 바꿨다고 해요. 네. 뭔가 물론- 그럼 신빙성이 있네요. 근데 뭔가 어떤 걸 네. 원해서 에이전트 바꿨는지 정확하게 보도된 바는 음. 없지만 아무래도 이런 현재 상황에서 뭔가 불만을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맨유에서 어쨌든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금 사우디뿐만 아니라 풀럼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팀을 옮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약간 조금 충격적인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일단 포그바가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인 클럽이나 이런 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실 포그바 선수의 지금 폼으로 봤을 때는 뭐 사우디 가는 게 약간 이 선수는 정배다 네. 이런 느낌이 사실 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그바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네, 선수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사우디 입장에서도 약간 땡기기 좋은 네.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축구도 잘하고. 티켓 파워가 어느 정도 네. 있는 선수인데 커리어도 꺾이기 시작했고 이 선수 꺾인 지 진짜 오래됐기 때문에 충분히 사우디에 갈만하고 또 이슬람 신자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되게 좋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잘 맞네요, 다. 고려할 네. 수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충격적인 소식 바로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가 알힐라 이적에 동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선수도 빅클럽이랑 몇 년 동안 그렇죠. 이적설이 사실- 난 선수고 뭐 가격 때문에 잘 협상이 안 네.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빅클럽에 갈 선수로 뭐 좀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맨유 선수다 막 이렇게 그렇죠. 맨날 링크가 나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도 예. 이제 네. 맨유 영입이 되게 진하게 났던 예. 지나진 않았죠. 어쨌든 조금 조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있었고. 났었어요. 네, 계속 유럽 약간 빅클럽들이요. 옛날에 그 예. 스네이더, 네. 뭐 가이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있던 단골 선수인데. 손님이었는데, 네, 이적설.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게 그 선수가 이 이제 선수도 근데 전성기거든요 나이. 지금 이제 전성기에 딱 돌입하는 네. 나이거든요. 이제 계약 기간도 라치오랑 그렇게 많이 음. 남지 않았는데 충분히 빅클럽에 갈 수 있는 선수인데 아릴랄 이적 동의 기사가 떴다. 물론 이 언론이 라 레푸블리카 발음도 어렵네요. 네. 어쨌든 뭐 공신력이 엄청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 네. 없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거의 녹화 직전에 네. 확인했던 기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공신력 있는 음. 매체에서 보도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보도가 뜬다는 것만으로도 주간 사우디는 주에 한 번씩은 좀 충격적인 소식을 네.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우디 이적설을 싹 봤지만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자연스럽게 된다. 받아들일 네. 만할 이제는 그런 정말 이적설인 것 필요하다. 같고 근데 진짜 봐도 놀라긴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약간 빅클럽에서 뛰는 것도 한 번쯤은 보고 그렇죠. 싶었는데 그리고 사실 95년생이면은 이제 진짜 네, 전성기 네. 20대 나이인데. 후반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김민재 약간 한살 많은 건데. 네베스급이에요 그냥. 그니까요. 나이는. 네베스보다도 높은 수준. 그러니까 나이는 같은데 이제 약간 선수 퀄리티는 그래도 조금 높다고 봐야죠. 네베스보다. 근데 이제 사실
좀 더 한 2, 3년 정도 진짜 일찍 네.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맨유는 마운트가 아니라 밀코사를 마운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시지가 않네. 마운트를 너무 싫어하시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메뉴 7번인데. 좋은 옵션이지 아. 않았을까. 이런 밀코사는 솔직히 저는 그때 작년에 그 네. 이적설이 떴을 때도 영입하면 되게 좋은 옵션이 될 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간 작은 굴리트다. 음. 이런 육각형 두루두루 네. 같은 선수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축구할 때. 그래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빅클럽한테 어떤 빅클럽한테도 다 매력적인 카드긴 했었죠. 맞아요. 네, 그만큼 장점이 많은 선수고 지금도 이제 더 발전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진짜 사우디 간다면 또 진짜 엄청난 일이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에 뭐 이 선수들이 다 갈지 안 갈지는 물론 알 네.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적 시장이 끝날 때쯤이 되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리강 가지 않았다? 진짜 사우디 리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리강보다 리강보다 훨씬 재밌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일단 리그왕인 파리 생제르맹 말고 경쟁할 수 있는 팀이 딱히 없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우리가 추억을 함께했던 슈퍼스타들이 다 사우디에 있고 이 선수들이 한 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단 그 사우디 네. 그 국부가 관리하는 4개의 클럽으로 좀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하는 요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강인이 아니었다면 한국에서는 사우디 리그가 인기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인정하는 부분이고 네. 앞으로도 또 소식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오피셜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간 사우디는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케인 얘기 해보고 끝내죠. 네, 케인이 이제 어쨌든 이 선수가 좀 상황이 아쉽긴 하죠. 네. 사실 레비 감독이래 누가 회장. 회장은 절대 떠나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8천만 유로와 함께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에드온까지 네. 해서 두 번째 공식 비드를 했다고 플라텐버그라는 기자가 공식력 있는 기자가 네.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노 기자 업데이트에 따르면 토트넘이 칼 거절을 할 예정이다. 네. 이전 8천만 지금 유로가 이제 팩스가 네.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올라오자마자 바로 파대기로 이제. 어디서 왔어? 바이언이 찢어. 근데 솔직히 이게 금액이 좀 쨈쫌생이 네. 같아요. 8천만 유로가 당연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지만. 케인의 이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사실 큰 돈이라 보기는 어렵고 네. 뭐 1년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게 파운드로 환산하면은 68.2M 네. 파운드 뭐 이렇게 6,800만 파운드 이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유로 되면은 한 1,200억 네.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사실 1년 남은 선수여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1년만 남은 마운트도 1,000억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리고 아자르도 옛날에 고려해 보면 그때도 1년 남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운트가 1,000억인데 케인이 1,200억. 네. 에이, 이거는 마운트가 좋은 선수인 거죠. 저런 양아치가 있나. 아무튼 그래서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좀 협상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공식 2차 비트까지 하고 그런 거 보면 물론 미네는 굉장히 적정인 것 같고. 레비 감독, 네. 레비 회장의 지금까지의 그런 만행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섣불리 1억 유로, 1억 유로, 네. 1억 파운드 이렇게 제시하면은 1억 5천 불을 양반이에요 그 양반은. 아 그래서 일부러 좀 천천히 올리는 일부러 감이. 천천히 올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8천만 유로는 토트넘이 거들떠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에른 선수들도 엄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무시알라가 이제 케인은 우리가 잘 어울릴 거다. 아. 그리고 뭐 옛날에 일주일 전인가 토마스 밀러가 이제 케인 당연히 환상적인 선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뭔가 작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엔 이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진짜 이런 천 몇백억의 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FA로 1년 뒤에 선수를 보낸다. 이 결정은 진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FA로 가면 진짜 같은 리그에 다른 팀으로 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PL로도 이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레비 입장에서도 결국 이렇게 지금 적은 돈에 대해서는 칼거절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원하는 돈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에잇 하고 보내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사실 저희도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도 뭐 1억 유로, 1억 유로 정도 이상. 네, 1억 유로 이상은 제한해야 토트넘이 조금 쳐다보지 않을까.
아니면 1억 파운드까지 가야 돼요. 파운드가 여러분 파운드가 유로보다 좀 더 비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케인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죠?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엔간한 팀이면은 갈 것 같은데 토트넘이라서 잘 아. 모르겠어요. 사실 정말 엔간한 팀이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은바페 파리도 은바페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케인은 잘 모르겠어요. 케인은 안 가고 배째라고 안 가면은 안 가는구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레비 회장의 스탠스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워낙 뭐 처음에는 팔 것처럼 하다가 맨 처음에 근데 중간에 또 이제 뭐 케인이 미넨의 이제 감독인 투엘이랑 뭐 접촉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뭐 화났다더라 뭐 맞아. 그런 기사 나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의도, 그러니까 팔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진짜 눈깔이 돌아서 남기고 싶은 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뭔가 어쩌면 그러니까 이런 이게 것도- 장사 잘하는 거긴 하죠. 이런 것도 네. 뭔가 네. 케인의 가격을 올리기만 엉풀일 수 있다. 네. 아, 아니면 진짜 눈깔이 돌수 진짜 네. 그럴 수도 있고. 케인은 무조건 남겨야 돼 하는 무조건 걸 수도 남겨야 있고. 돼 하는 수도 근데 있고. 진짜 이게 밖에서도 모르게 하는 게 진짜 장사는 잘하는 거죠. 만약 이러고 장사 진짜 케인 한 뭐 1,500억, 2,000억 이렇게 팔면은 이것도 진짜 레전드 장사로 남지 않을까 후대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아무튼 레비를 만족시키려면 좀 금액을 올려야 되는 건 된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이런 네. 걸로 하면 안 되고 일단 기본 금액을 올려야 돼요.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손흥민도 세트를 어떻게 줘? 그거 안 돼, 그게 안 돼. 바이엘 진짜. 독일 솔직히, 떴는데. 만에 떠나고 네. 뭐 사네 뭐 그나브리 이 네. 정도는 손흥민이 솔직히 네. 지금 폼이면은 지금 폼이 좀 힘든가? 아니 지금 폼 좋죠. 막판이 좋았어요. 막판이 손흥민. 좋았으니까 네. 가능한가?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케인 이적 사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저희가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있지 계속해서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2부에서는 또 키벤셀 저희가 계속 컨텐츠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스날 키벤셀 진행을 하고 또 파리 이강인 선수도 갔기 때문에 파리에 또 금쪽이가 하나 있죠. 문제아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문제가 그 있습니다. 문제아 은바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도 2부에 가져보기로 할 테니까 또 2부 추후에 또 편집해서 또 팟캐스트 유튜브 다 올라갈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1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